무한TV 고동국의 수학특강 구독, 좋아요. 자, 2020학년도 6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 가형 29번입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좌표 평면에서 곡선이 있는데요. 자, 반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원. 그쵸? 지금 이제 위에 쪽에 있는 반원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건 잘려 있습니다. 또 x가 2부터 2 루트 2까지 잘려 있는데, 뭐 이제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각에 대한 특별한 그쵸 이제 뭐 그림의 형태가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기도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요 이제 점 P에 대해서 OQ의 길이가 2고 이때 POQ가 4분의 파이. 그쵸. 여기에서도 또 특수한 각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OP 아랫부분에 Q점이 위치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은요.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이요. 지금 이제 반지름이 2 루트 2인 요 원이 있는데요. 반원이 잘려 있습니다. 몇 도로 잘려 있는 거냐면요. 여긴 지금 4분의 파이 45도로 잘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잘려 있으면은 요때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긋게 되면은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2부터 2 루트 2까지 이렇게 원에서 잘려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C라는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점이 이제 P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P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P점이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OQ의 길이는 2가 되고요. 이때 POQ는 그쵸? O의 요 직선의 아래쪽에 위치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 지점에 Q가 위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뭐 지금 이루고 있는 각이 지금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P점이 만약에 이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Q점은 똑같이 이제 원의 일부분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4분의 파이가 이루어지겠죠. 그쵸? 4분의 파이가 되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그쵸? Q가 위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P점과 Q점의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요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OZ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OZ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 벡터는 OP 벡터에다가 OX, OY 벡터를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X라고 하는 거는요, 그쵸? OP 위에 이제, 그쵸? 움직이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P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움직이는 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Y는, 그때에 OQ 위에 움직이는 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취를 우리가 먼저, 그쵸?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반대편으로요. 반대편으로 가본다면요, P점이 이제 여기 위치하고 Q점이 여기 위치했을 때는, 자, X는 여기 위에서 움직이고요. Y는 이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 이때는 이와 같은 또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평행사변형이. 거기에다가, OP만큼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점은 또 어디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죠? P점은 지금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모양을 저 P만큼 이동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형태가 그려지냐면요. 지금 여기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을 OP만큼 간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요. 자, 이 지금 평행사변형이 OP만큼 간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제 요 P점의 자취는 여기니까는요. 이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이러한 이제 자취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자취에서 그쵸? 어디에 가까운 점? Y축에 가까운 점. 그러니까 Y축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R. 그럼 결국에는 이 점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R이 된다는 얘기예요. R. 그러면 이때 나오는 우리가 최소인 점은 R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 안에 있는 점들. 영역 안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Z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누굴 구하는 거면요. 바로 OR 벡터, 내적 OZ 벡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요. 그럼 결국에 R점은 우리가 이제, 그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 R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반지름이니까요. 그쵸. 2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그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들 중에서, 그쵸? 이 OR 벡터로 우리가 내적을 했을 때, 이제 정세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OR 벡터로 우리가 내적을 했을 때, 즉 코사인,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우리가 이제 그 크기를 곱했을 때에 가장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지점을 그림에서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 이 지점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이요. 뭐 이점이 뭐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점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 그었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그었을 때에 그 크기와 이 크기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2 루트 2에 자, 코사인 세타를 하는 것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자, 2 루트 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4 루트 2가 최소값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최대값이 되는 지점은 바로 이제 이 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이요. 우리가 OR 벡터 선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 그었을 때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 길이를 구해보면은요, 이렇게 구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원래 있었던 평행사변형, 그쵸? 이쪽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죠. 이 평행사변형에서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점이라는 것은요, 반지름이 지금 2니까는요, 2를 45도로 우리가 수선의 발 내려 긋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루트 2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이가 가는 거니까 2 루트 2가 되고, 자, 요 길이 수선의 발 내려근 게 루트 2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길이는 5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있던 벡터 OR 벡터의 길이는 2 루트 2고, 그 다음에 가장 멀어지는 지점을 코사인 내린 녀석, 그 녀석의 길이가 지금 5 루트 2가 되다 보니, 자, 둘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 50에 그렇죠, 20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0 플러스 4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자, 이때의 A와 B의 값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한TV 고동국의 수학특강 구독, 좋아요.